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HLB 좀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분들께서 그래도 HLB를 잘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주가라는 건 늘 언제나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직 비중을 제대로 채우시지 못하셨더라도 그 다음번에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그때 추세와 방향 그리고 변동폭을 보면서 때로는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보수적으로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8만원 초반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2주 전 월요일 날 있었던 이 블랙 먼데이 NK 트레이드 청산이니 뭐니 하면서 엄청난 폭락이 나타날 때 그 당시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HLB는 그렇게 크게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고 오히려 방향을 지금 위로 돌려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 추격 매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약간의 추격성 매매를 해도 될 만한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다시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결과론적일 수는 있겠지만 8만 1, 2천 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라도 매수를 하셨으면 어쨌든 뭐 얼마가 됐든지 수익을 보면서 편안하게 시작을 하실 수는 있겠죠. 물론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지표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걸 가지고 저도 정말 많은 자산을 좀 쌓아왔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략적으로 460, 70여 명의 회원님들께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트레이딩 매매를 교육을 해드린다거나 그걸 가지고 실제로 수익을 내어드리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진단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그때 가서 구독을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아마 HLB 주주님들은 HLB 관련된 영상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만큼 솔직하고 저만큼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전문가 거의 없을 겁니다. 구독 누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시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코멘트를 드려볼게요. 주가 상승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이 돼요. 내가 뭐 한 가지 기준과 기법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방식대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방식으로 주가 상승이 연출이 됩니다. 하락도 마찬가지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 주도주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주도주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상승률 상위 20%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주도주가 고점 대비 30% 이상의 하락을 보이면은 이거는 주도주에서 탈락되거나 주도주의 흐름이 끊겼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도주라는 건요 밸류에이션을 따지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면은 적정 주가라는 것에 너무 이게 핀셋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주도주라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주도주가 형성이 될 때 뭔가 새로운 혁명적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클상 호황이 와가지고 그 호황의 실적 퍼포먼스가 기본 베이스인 산업 종목을 일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AI는 뭐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혁명적인 산업이잖아요. 이거는 신규 산업입니다. 신규 기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조선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라든지 얘네들은 뭐예요?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혁명이라기보다는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둘 다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다? 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와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을 크게 계산할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도주다. 자, 그래서 주도주라는 거는 늘 항상 오버프라이싱을 보입니다. 오버프라이싱이라는 것은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는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거품이 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추후에 HLB가 모든 임상 과정을 잘 마무리한다면 적정 주가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향후 매출 대비해서 PER 몇 배, 이익 얼마 이거를 계산을 한다라고 한들 HLB 그룹주가 주도주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밸류에이션 무관하고 폭등 랠리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9만 원대인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 HLB 향후 미래 적정 주가가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이 모든 임상 과정들을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9만 원이 30만 원 언저리까지 왔어요. 그럼 매도해버릴 거예요? 얘가 주도주가 됐는데 꺾일 기미가 안 보이는데 안 팔겠죠. 하지만 밸류상으로는 좀 비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라도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늘 적정 가격 대비해서 오버프라이싱을 한다. 이게 바로 주도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비싸, 조선 비싸 이러는데 계속 가잖아요. 반도체 비싸 그러는데
계속 갔잖아. 작년에 에코프로 2030년 거까지 실적 땡겨온다. 너무 비싸다 그랬는데 계속 갔잖아. 15배 갔잖아요. 이게 바로 주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HLB 그룹주도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임상 과정을 잘 마무리가 된다면. 근데 이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마무리됐을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올라오면은 팔아버리고 올라오다가 음봉 한두 개 뛰면은 잠깐만 여기서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주도주의 흐름이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는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도주의 흐름이 시작된 지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주도주라는 꼬릿말이 붙어주려면요. 바닥에서 이거 조금 올라온다고 해서 주도주라고 인식이 안 돼요. 한참 많이 올라와야 200~300%는 올라와야 그리고 그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이게 주도주구나 라고 인지를 해요. 하지만 이 주도주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 드렸었죠. 그건 제가 이달 초에 주도주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서 여기서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도주가 시작되는 초입을 간단하게 포착하고 식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믿고서 접근을 해보시겠냐?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HD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조선주의 초입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HD 현대중공업 5월 27일 날 공식적으로 추천을 다 했고 13만원 부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단가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5월 27일이 어딥니까? 이쯤이에요. 이쯤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말을 어디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만큼의 수익을 거의 다 놓치세요. 근데 이거를 미리미리 캐치하고 포착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겠냐라는 거예요. HLB에게도 이 신호가 발생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 신호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자, 지금 딱 보면 여러분들 안 느껴지시나요? 요만큼의 흐름 안에서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1차적으로 표시된 거 여기가 기준봉이에요. 여기가 기준봉이고 기준봉이 발생한 뒤에 자연스러운 파동을 그리면서 대세적인 어마어마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데서부터 HLB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저 이제 올라갑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이 위치에서부터 접근을 하시면 그 뒤에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다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하한가 두 방을 때려 맞고 나서부터도 하한가가 풀린 뒤에 기준봉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눌림목 한 번 더 만들어주고 기준봉 한 번 더 발생하면서 그 뒤에 또 폭등, 상한가 가고 두 번, 세 번 움직이면서 상승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기준봉의 신호라는 거예요. 요거 표시되어 있는 거. 근데 이걸 언제 사야 된다? 무조건 첫 번째에 발생했을 때, 바닥권에서 첫 번째로 발생하는 기준봉에 매수를 하면 그 뒤에 대세적인 상승 사이클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최근에 여러분들께 발송을 좀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일단 기준봉이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 뒤에 이런 식으로 대세적인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났다. 기본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쭉쭉 이렇게 내려서 한번 보시면 상세 내용은 신청을 해서 별도로 좀 받아보시면 되시고요. 솔트럭스라는 종목인데 기준봉 발생하고 몇 프로? 205% 쭉쭉 대세 상승 올라가죠. 밑에 보시면은 STI라는 종목이거든요. 기준봉 발생하고 어떻게 돼요? 172% 어마어마한 상승이 또 나타나죠. 밑에 보시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도 이렇게 기준봉 여기 잘 안 보여요. 너무 많이 올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딱 기준봉이 발생하고 762%가 상승을 했어요. 여기도 밑에 보시면 한미반도체 기준봉 발생하고 500% 상승, 지금은 더 올라갔죠. 알테오젠도 기준봉 발생하고 302%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야. HLB도 기준봉 발생했을 때 시점으로부터 165% 상승 나왔었던 적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물론 짧게 먹고 나올 분들은 짧게 단타로 수익을 챙기는 거고,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뭐 길게 끌고 가는 거고, 그건 이제 뭐 각자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준봉이라는 것을 식별하면 우리가 수익을 진짜 효율적으로 챙길 수가 있고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이라는 거는 늘 앞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앞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값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또 그렇게 가겠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앞으로 그려지지 않은 영역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주식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 올라온 종목을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물론 현대중공업이 꼭대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막 40% 50%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사도 되나요 하면, 얘가 잠깐 쉬어가는 동안에 아우 저 양반이 추천했는데 뭐 다 물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문가 입장에서 혹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사라 소리를 못해요. 사실 사도
돼요. 사고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하고 더 큰 시세를 노릴 건데, 근데 이 하락폭 동안, 이 하락 파동 동안에 저희가 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더불어 앞을 잘 안 보는 투자자들은요, 분할 매매라는 걸 안 해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와 또 장기적인 추세, 이러한 흐름과 규모를 보면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들 본인들이 점쟁인 줄 알아요. 내가 딱 매수하면은 그 자리가 최저점인 줄 알고 여기서부터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야 될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다. 운 좋게 한두 번 저점 맞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황금 타점을 잡아내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발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투자 격언들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뭐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자할 거면 그냥 은행을 가세요. 그러면은 절대적인 수익을 꼬박꼬박 연간 2, 3%씩은 가져다 주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연간 2, 3% 수익 내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동안에 HLB의 기본적인 분석과 이벤트적인 거, 이슈 분석 이런 거 다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관점에서 기준봉에 대해서 간단하게 HLB에 적용을 시켜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려볼 거고요. 추후에 기준봉이 발생하면 재료만 딱 분석을 해서 왜 이 기준봉이 생겼는지만 분석해서 꼭 수익을 싹 다 긁어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HLB는요, 오늘자 기준으로 10만 원이 강한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라운드 피겨와 하한가 두방 이전의 시세이기 때문인데요. 자, 차트에다가 10만 원이라는 가격에 제가 선을 그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만 원. 자, 보시면은 하한가 맞기 직전에 머무르던 시세와 그다음에 최근에 반등을 보이고 나서 시세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7월 2일에 있었던 FDA 미팅 이후에 반등 보였던 그 꼭대기 꼭지점, 이때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올라갔던 시세에 대한 기대감이 토해졌는데, 이게 어쨌든 아니야,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원위치에 돌려놓으려면 이 자리까지가 맥시멈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 다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그 자리 왔어요. 그래서 저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30% 정도는 일단 가격적인 측면만 보고 익절을 했다. 그리고 또 다시 비중을 채웠죠. 자, 그래서 앞전 고점이 대략적으로 98,000원 부근, 하한가 두 방 때려 맞기 전에 9만원 후반 10만원 정도, 그리고 기준봉이 발생했던 고점 라인 10만원, 그래서 라운드 피겨까지 하면은 10만원이 일단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10만원을 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반영되어 오지 않은 새로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2023년만 하더라도 연기금이 그렇게 별로 관심을 잘 안 갔던 종목이에요. 잠시 수급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화면 좌측에 날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여기가 23년도거든요. 연기금 여기인데 요 라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연기금 보면은 거의 수급창이 비어 있어요. 23년도 지금 2월 정도, 잠깐 3월 달에 조금 들어왔다 나가고 전체적으로 공란이 많습니다. 비어 있는 칸들이 너무나 많아요. 7월 달도 많이 비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좀 비어 있다가 10월 달까지도 거의 비어 있고 11월도 비어 있어요. 근데 12월부터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1월 달에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는 연기금이 진짜 규모 있는 물량으로 이렇게 연속적인 매집을 막 가끔 종종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도 어쨌든 연기금이 매매를 쉰 적이 거의 없을 만큼 자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연기금은 은근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자금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엄청 공격적인 성향이나 테마 관련된 것들 이런 거는 매매 잘 안 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주체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나마 뭐 깔끔하게 매매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연기금도 HLB를 이런 식으로 지금 관심을 좀 크게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HLB의 가치가 어느 정도 지금 그래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해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와 흐름에 대한 규모를 보면서 때로는 불타기, 때로는 물타기, 그리고 분할 매매에 대한 규모가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결과를 예상하고 배팅하는 거지,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고서 그만큼이 똑같이 복사가 되길 바라면서 배팅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항상 세핑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를 계속 우려먹는 동안에는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녹차 티백도 여러 번 우려먹으면 그만큼 맛이 연해지는 것처럼 새 거를 좋아합니다. 새 거. 자, 어쨌든 아직도 성과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투자자분들은요, 다른 공부보다도 주식에 대한 기본 원리와 속성, 마인드셋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HLB는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9월에서 10월달 재심사 요청 일정을 앞두고서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연속 매집을 좀 하고 있고, 저항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9월 10월 재심사 요청 일정 지나고 나면은 내년 초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도 있고, 그리고 시장 내에 뭔가 먹거리가 많지 않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잠깐 회피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다 드렸었죠. 기술적으로도 대상승 파동의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부터 잘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은데 비중을 좀 못 채우신 분들은 아마 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겁은 좀 나고 차트는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애가 타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또한 기본기에서 성과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10만원 가깝게 올라올수록 어떤 식으로 올라오고 또 어느 시점에 올라오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오고 있죠. 첫 번째로는 지수가 좀 무난합니다. 시장 흐름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같이 휩쓸리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모멘텀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일정도 어느 정도 딱 잡혀 있고 최근에 임상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들도 너무 좋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HLB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돈을 벌기 위한 아이템에 대한 본질이 갖춰져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다 괜찮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업황 자체도 지금 나쁘진 않아요. 반도체나 뭐 다른 어떤 사이클 시크리컬 업종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서도 제약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 가깝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10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수급적인 거, 그다음에 시장적인 거, 모멘텀이나 이런 본질의 훼손이 없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서 10만 원이 무난하게 돌파가 된다면 저는 거기서는 조금 추격성 매매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추격 매매고 좋게 말하면은 돌파 매매인 거고요. 또 몰빵 같은 경우에도 나쁘게 말하면 몰빵인데 좋게 말하면 집중 투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단어 선택이 좀 다른 것일 뿐이고 미국 월가의 되게 유명한 트레이더는요. 절대 눌림목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계속 불을 태워서 비중을 태워 매매해요. 좋은 종목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사고 싶은 종목이면 가격이 올라가지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들 조정이 없을 때 밑바닥부터 계속 그냥 매수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투자를 하는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입장은 그래요. 눌림목이라는 건 없다. 눌림목이라는 거는 어딘가 모르게 좋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괜히 빠지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HLB는 지금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다수의 분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HLB를 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비중도 원하는 만큼 잘 채워두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되게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근데 그만큼 HLB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고 HLB에 대한 본질의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면은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죠. 내가 투자금이 1억이야. 이 1억이 전부 다 HLB에 몰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HLB가 지금 뭐 어떤 거를 하는지 잘은 모르겠고 그냥 뭐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요. 최근에 있었던 이런 하한가 두방처럼 본질에는 영향이 없지만 시세는 급격하게 빠질 때 요럴 때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시든지 공부가 어려우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여주세요. 10만 원 가깝게 접근을 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 보유를 하세요.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하다못해 한 2천만 원 정도 비중의 20% 정도라도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신 다음에 이 줄인 리스크로 좀 단기 트레이딩이나 회전성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하단에 보시면 오늘의 테마 정리 기준봉 시그널 해가지고 테마 관련된 거랑 종목 정리에 대한 거 기준봉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매매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새로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요것도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그래서 2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서는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 캘린더 해가지고 오늘 어떤 테마가 강세 흐름을 보였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 또 무료로 대응을 해보시고 공부해보실 만한 추천주들도 함께 분석해드리고 담아드리는 영상이니까 새로운 컨텐츠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워낙에 바닥권이기도 하지만 뭐 삼성 SDI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남들은 지금 다 욕을 많이 해요. 2차 전지 섹터 많은 욕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바닥권이기도 하면서 또 최근에 인천 청라 신도시의 벤츠 EQS였죠. 요거 화재가 나고 나서 중국의 파라시스라는 기업의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화재가 났는데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죠. 뭐 그냥 너무 덥기 때문에 충전도 안 하고 있는 배터리가 왜 터지겠냐. 뭐 단순 품질에 대한 영향이다. 아니면은 뭐 줄림막이 훼손돼서 발생한 문제다. 뭐 덴트라이트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기차를 피하려는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많아요. 많기는
많고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가려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차량 판매에 대한 수출도 보면은 전기차는 많이 감소되고 있고 하이브리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끝났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현대 쪽에서는요. 배터리에 되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들 품질이 좋잖아요. 삼원계는 특히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히려 현대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삼성 SDI도 BMW에 납품 많이 하고 있잖아요. BM의 대부분이 또 삼성 SDI 배터리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배터리는 중국보다 한국이다라는 인식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판매량이 좀 떨어지긴 해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지금 뭐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대요. 전기차는 한 달 안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잠깐 여론이 시끄럽고 불안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또 전기차대로 판매가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하고 경쟁사의 단점과 경쟁사의 추락을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전기차를 기존에 좀 모델을 여러 가지 출시를 해오던 이러한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을 더 적극적으로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또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 전기차 화재율이 로또 2등에 당첨될 확률이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 우리가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산 배터리 탑재한 차만 안 타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부 여론이 시끄럽긴 하지만서도 수요가 당장에 막 살아날 것 같진 않지만서도 인식 자체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오히려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로 공략하고 있는 시장 메인 시장은 어디죠? 메인 마켓은 미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단 판매량은 일단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도 인식 자체가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독점 이상의 지위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꼭 여러분들 관심을 함께 가지셔야 되고 삼성 SDI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느긋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고체 관련돼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유명하신 그 박모 작가님께서는 전고체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전고체는요 이미 기술 자체는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기차용으로는 아직 표준이 없어서 상용화가 안 된 건데 LG 엔솔하고 SK 같은 경우에는 황화물계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전고체 쪽으로 R&D 비용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R&D 지원 예산을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놓고 본다면 어쨌든 전고체에 대한 상용화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전고체를 10년 넘게 직접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연구원 분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박모 작가님 있죠. 그 애널리스트 출신 작가님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이 갈리잖아요. 직접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당사자는 전고체에 대한 연구 성과가 너무 좋고 매번 연구할 때마다 결과값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너무 좋고 상용화가 예상보다 빠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구원 당사자는. 근데 이 박모 작가는 지금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을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말을 신뢰를 한다면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직접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을 좀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지금 남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 전고체의 진짜 핵심 종목을 슬쩍 한번 매수를 해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 SDI도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 이제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되는데 조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삼성 SDI가 여기서 막 300% 500%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뭐 한 2, 300% 3, 400%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서 그렇게 한번 내가 그냥 소액으로 적금 하나 넣는다 생각하고서 한번 그런 거 투자해 보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거 한번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기준봉 관련된 거 테마 매매 관련된 거 이렇게 기술적인 거 공부하실 분들은 기준봉 요약서를 꼭 신청을 좀 해주세요. 기준봉 요약서 신청하셔서 받아보신 다음에 제가 저녁마다 올려드릴 이 테마 정리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 거고요. 난 그런 거 싫다 공부 같은 거 별로 할 마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전고체 관련된 종목 전고체라고 저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HLB나 시장이나 분위기가 어쨌든 괜찮은 흐름인데 HLB에게 기준봉이 이제 새롭게 한번 또 발생이 되는 시점 절대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돼요. 미리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HLB의 시세가 계속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보유자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휴가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은 HLB 좀 몇 주 빼가지고 한 10주라도 빼서 휴가라도 좀 다녀오시고 그러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쵸? 자 아무튼 HLB의 성공적인 30만원 50만원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기준봉 자료 신청
신청하실 분들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조만간 마감합니다. 전고체 관련된 종목, 핵심 종목 한 비중 5% 10%만 좀 담아두실 분들은 전고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싹 다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